이제 2007년에 위안부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이 아베 연설을 반대를 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우리 동포들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세계 인권 문제화하기 위해서 미 의회에 이 인권 문제 청원을 들어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비용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자진해서 그때 1,000불을 광고비를 기증을 함으로써 동포들한테 아, 이런 운동에도 돈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미장학재단에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후손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훈훈한 소식입니다.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감사합니다. 그 얘기라면은 제가 조금 사연이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2007년에 제 철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조의금으로다가 그걸 털썩 쓰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교육재단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장학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장학재단이라고 미국에서는 아주 잘 조직된 그 장학단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입을 해서 제가 25,000달러를 주고 한 구자를 이제 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6.25 때 13살에 6.25를 만났는데 안성에 있다가 안성 누님 집에 있다가 고향에도 못 가고 이 전쟁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때 미군들이 미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뒤에 식량난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좋은 곡식은 아니지만 식량을 끊임없이 제공해줘서 우리가 굶지 않고 살게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끝에 산업화까지 이제 이룩했는데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장학재단에다가 첫 이제 시상을 했는데 결과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상을 탄 사람의 할아버지가 뉴욕 지역에서 상원의원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자가 그 이제 감사 장학금을 탄다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부심이 생긴 거야. 내가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고 손자한테도 자랑 겸해서 그 시상식에 온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 수여식에. 와서 이 양반이 연설을 하는데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요지는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자기네들이 돌아갔는데 그 나라 후손이 와서 이제 장학금을 준다니 자기는 이렇게 그 자기의 한국전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감동의 말씀을 해가지고 장례가 아주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작을 했더니 오늘날에는 지난 9월 28일에도 이제 장학금 시상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매년 세 사람 또는 네 사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 이사장님 하면은 이순신 장군 교육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한국과 연계된 교육을 추진하시면서 세계화까지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순신을 사실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이제 그 샌드위치 가게를 하면서 시간이 좀 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헌 책방에 들렸더니 빌려주는 책이 있는데 둘러보니까는 높은 단위에 꽤 깔끔하게 생긴 책 7권이 자르르 고쳐 있는 거예요. 그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임진왜란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내용을 좀 읽어봤더니 너무나 비참한 현상이 나왔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 백성들의 산 사람의 코까지 차마 죽이지는 그래도 않고 코를 잘라가고 뭐 이래서 그때 그 임진왜란 직후에는 코가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눈이 뗐다. 그런 기록이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서는 이게 나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나처럼 속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고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침 글을 좀 쓰다 보니까 한 신문사에서 연재를 한번 하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0회 연재를 하고 보니까 한국학교에서 시카고에 있는 한국학교 책임자가 그 글을 한국학교 교재로 좀 돌리는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연락 와서 저는 영광이죠. 그래서 신문사에 오케이 하면 하라고 이제 하고 보니까는 이게 한국학교의 연계 교육이 되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미주에 있는 동포들이 위안부 문제도 얘기를 했고 동해병기도 했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에 그렇게 당하고 동해 이름도 뺏기고 이제야 찾으려고 하느냐. 미국의 학생들은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좀 못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니다. 우리한테는 이순신 장군처럼 올바른 정신으로 깨어있는 리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백전백승하는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순신 글쓰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미전국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설립자에서 이사장직을 남겨주고 물러났더니 차세대들은 한국학교에 전국 한국학교를 직관하던 팀들이에요. 실무팀들. 그러니까는 세계화를 순식간에 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웹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세계 7대 국어로 만들었어요.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해서 7대 국어를 곁들여서 세계화 준비를 나는 해놓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용기도 없어가지고 얼른 착수를 못했는데 후임들이 오더니 즉석에서 이걸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1회 이순신 최우수상이 태국 치앙마이 한국학교의 10학년 고경련 학생이라는 사람이 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에서 28일까지는 세계 한국학교 학생들 30명을 인솔하고 그 여수에 들려서 이순신 캠프까지 하고 갔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반응은 좋은데 이제 우리가 모금하는 것이 아주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순신 장군 관련 인성교육을 시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렇게 눈부신 행보를 따고 계시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 있어서는 정말 좋은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순신의 지금 가치로 보면은 세계 제일의 가치입니다. 왜냐?
이순신처럼 지금 바다에서 싸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가치가 있냐? 이순신의 인격의 완성도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이분이. 세계 어디에다 놔도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순신은 이순신 인성교육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정체성 교육.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날의 세계 교육 사조가 두루 부족함이 없는 골고루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게 지금 세계 교육 사조 아닙니까? 여기에 이순신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순신을 배워라. 그러면은 인성교육이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순신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 이순신 장군 교육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학생들 상대로도 한 해 그 이순신 글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는데 더 이상 확장을 못하는 이유가 상금으로 줄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계를 세계화까지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여력이 없어서 그쪽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본국에 뜻 있는 분들이 이런 분야를 조금만 지적을 하면은 한국 그 이순신이 세계화되는데 결정적인 바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2016년 4월 6일자에 미 해군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뉴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순신 거북선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잘 만들어진 싸우는 전함 7개 중에 하나로 거북선을 뽑았습니다. 거기 뽑힌 전함들을 보면은 미국 거 4척, 영국 거 2척, 아니 영국 것이 한 척이네요. 독일 거 한 척, 그리고 거북선 한 척이에요. 와.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세계 해양 대국이라고 하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네덜란드, 동양에서는 중국, 일본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그 전함인 거를 미국의 해군 전략가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이순신은 세계적으로 전문가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포들도 이순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순신의 인성을 닮은 인성교육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런 밑바탕을 많이 깔아주셔서 앞으로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동포들이 다 힘을 합쳐야죠. 누구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 개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한 끝은 나라와 자기가 속한 단체와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역사 인식을 투철하게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길이에요. 나를 아는 길.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요. 특별한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건, 이민을 많이 도운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많이 올수록 이제 한국 세력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미주 동포들의 정치력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미국이라는 대국을 우리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 거의 무한대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한정된 우리 동포들의 역량을 미국 사회에서 펼치면서 우리가 국위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지난 2달 전에 제가 사는 워싱턴 지역에서 미 연방 항소법원의 순회 법원 판사가 탄생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냐면은 한인 이민, 미주 이민 지금 110년 남짓 됐는데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허버트 최라고 사탕수수 농장의 자손이었는데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나면서도 하버드까지 진출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항소법원 판사가 됐고 두 번째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을 맡았던 캘리포니아의 루시 고 판사가 될 뻔했는데 그 청문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동네에 있는 마이클 D. 박 변호사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자꾸 올라가야만 이게 그 우리들이 정치력이 또 신장이 되는 겁니다. 투표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높은 지위로 해서 상하 의원에 진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능성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정말 뜻밖의 소식이 정말 많은데요. 네. 네, 해외에서 생활은 정말 혼자 독립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여러 가구를 이주시키면서 정말 길을 열어주신 것만 해도 정말 큰 어떤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민을 한 20가구를 했는데 한국에서 데려간 것이 한 8가구 되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하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한 12가족을 제가 이 영주권을 해결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식당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서 얼마나 큰 사람이 나왔냐면 한 집안에 형제가 하버드 출신이고 그 중에 하나는 하버드 박사까지 딴 사람이 나왔고 또 한 가정은 한의과 대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워싱턴 근교에서 그 한의과 대학에서 한의과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경제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자라나는 세대는 정말 무서운 그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 참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참 남달리 인정하고 정말 교육을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난 10월 2일 올림픽공원에서 개천문화 국민대축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역사 인식은 조금 갖고 있었어요. 고대사는 제가 잘 몰랐지만은 조선시대하고 근현대사를 임진왜란을 하다 보니까까지는 이제 꽤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대사가 부족하던 터였는데 마침 우리 지역에 대한사랑의 그 워싱턴 지부가 결성이 되면서 초청이 와서 제가 쭉 참여를 하고 거기서는 이제 이사라고도 이제 그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한번 와보기로 했는데 고대사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나도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이번에 와서 보고서는 정말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합니다. 왜냐 지금 와서 보니까는 지금 그
뭔가 그 대한 사랑이 준비한 과정 같은 걸 보니까 이게 그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 교육을 쭉 해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그 교육이 연결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제 기대 이상으로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영상으로 하는 자료가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꼭 필요하고 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역사 컨텐츠를 가르치려면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굉장히 그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이 자료를 앞으로 대한사랑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학교 학생들에게도 본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으면서 자기 뿌리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해서 저 자신이 우선 감동을 받고 갑니다. 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써주셔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국내에 오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대한사랑과 연계해서 해외에서도 더 많은 행보를 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여간 제가 본국 동포들에게 또 반대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본국 동포들은 미국 동포들을 바라볼 적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그 나름대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거를 본국 정부나 본국 동포들이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짝힘으로 이걸 이루어야 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동포 나름대로 자기가 잘나서 미국에서 잘 산다 생각할 것도 아니고 본국이나 본국 동포들의 재미 동포로서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국 동포들의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이제 미국 동포들한테는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만 합하면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화,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태어났는가 우리의 태생을 알면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동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아주 좋은 그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안중근 의사 순국이라는 기고도 하고 했는데 그 안중근 의사의 말씀이 아마 가장 적합한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그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일본의 압박이 이제 자꾸 가중되어 오자 한국을 떠납니다. 떠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독립운동 기지를 옮기기로 해서 한국을 떠나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맞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 둘이 평양 남문 밖 정거장으로 전송을 나왔습니다. 그때 그 안중근 의사가 두 동생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한국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단결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겸손의 미덕이 부족해서 허위와 가공으로 일을 하며 남의 밑에는 있지 않고 남의 위에만 올라가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법으로 어떻게 동생들한테 일렀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을 비우고 좋은 것을 배워서 나는 낮추고 상대는 존중하면서 사회에 제발 피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 귀중한 그 뭔가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겸손을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뿌리가 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임진왜란 첫 해에 육지에서는 2주 만에 한성까지 점령을 당해서 무연지경이 돼서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적에 이순신 장군이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세 군데 해전에서 연달아 이김으로써 우리 동포들한테 희망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임금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순신 장군한테 이제 직급으로는 통제사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 급을 올려줬어요. 급. 이제 가선대부라는 타이틀이 높은 그 이름 있는 급으로 올려줬어요. 그런데 불과 2달 뒤에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영화에서도 보았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본 주력 전함을 한산도 앞바다에서 뭔가 그 하객진법으로다가 포위 공격해가지고 73척 중 59척을 부시거나 12척을 납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키자카가 허겁지겁 14척만 겨우 끌고 도망을 갔어요. 김해 방면으로. 근데 도망을 가다가 사실은 무인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무인도로 올라간 사람은 적군은 어차피 굶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력, 싸울 의지가 없게 되니까 구태에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와키자카는 살아서 명량대첩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참전을 또 했었어요. 그리고 살아서 일본까지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그날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좋아한 것이 아니라 공은 없는데 이름만 자꾸 난다. 참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겸손했던가. 그러니까 실제로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긴 동력은 이순신 장군의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옛날 부하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사 모집할 필요도 없이 이게 해결이 돼서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벌써 겸손을 한 거를 보였고 아마 안중근 의사하고도 다 이렇게 우리의 위인들끼리는 마음이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거, 그래서 단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안의사 전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설립자이신 재미한글 한국학교 협의회 이내원 전 이사장님을 모시고 미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한글과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내원 이사장님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